동료 의원 여러분, 개의에 앞서 2023년도 7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준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대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동래구 의회와 민선 8기 동래구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민생과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직 동래구 구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래구 의회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으로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네를 만드는 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정기 인사 발령 보직을 받아 구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재 세무 1과장입니다. 이경아 민원 여건과장입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구원주 청소과장입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덕진 건설과장입니다. 윤원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준영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또는 영전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새롭게 맡은 소임을 다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건입니다. 7월 3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버스 정류소 실내 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월 10일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7월 11일 이규만, 김미아, 오영진, 천병준, 이지영, 전두현,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월 11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태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월 17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안, 7월 18일 타경희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 어정자료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 6건이 접수되어 7월 14일과 7월 18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건입니다. 7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기물 감당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4기 3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명서 1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6건이 접수되어 7월 11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6월 29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된 동래구 행사 목록에 대한 서면 질문은 답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29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교통봉사를 통해 발견한 동래구 도로교통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7월 4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AI가 바라본 동래구 공무원의 업무 자세에 대하여 7월 11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동래골 구보신문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선 촉구에 대하여 7월 13일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전통문화 체험을 가미한 동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같은 날 이지영 의원으로부터 일상 속 홍보로 스며드는 우리 동래에 대하여 7월 14일 건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 촉구에 대한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타경일 의원, 이지영 의원을 선출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 온천일 국민의힘 지역구 조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명륜동 일대에서 교통봉사를 하며 구민들의 출퇴근길을 살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동래구의 도로교통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조로 국가 예산 558조의 4.8%에 해당합니다. 동래구는 전국, 부산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 증가세에 있으며 차량 등록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추세를 보면 교통사고의 절대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며 도로 10km당 사망자 수 순위는 부산 16개 구군에서 상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 길이 대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의 체계, 인프라 등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명륜동에 위치한 보건소 앞 교차로입니다. 출근길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이 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바로 옆은 동래중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있어 통학로로 이용됩니다. 도로 구조상 진입하는 차량이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깊게 진입해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다음은 명륜역 인근입니다. 좁은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인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래구 교통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늘려주십시오. 해당 방안은 동래구 지역 주민인 의정 모니터단이 제출해 주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확대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40%가량 감소시켰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격거리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보행약자,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당 지역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늘린다면 보행자의 사망, 중상사고를 줄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동래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경찰서와 협의하여 혼잡시간대 신호체계의 최적화를 요청합니다. 다음 자료는 동래구 시간대별 사고 현황입니다. 대다수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며 특히 화교 시간과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에는 차량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운전자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행 시 차량 충돌이나 급차로 변경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꼬리 물기, 급가속과 같은 행위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등을 유발합니다. 효과적인 신호체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통행시간을 확보한다면 다음 사진과 같이 혼잡지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같은 주민의 민원에 예산 총계주의의 한계로 즉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보유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동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정식의 절반 가격에 설치가 가능하며 CCTV 예산이 확보되고 고정형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와 같은 목적 달성 시 다른 지역에 이설하여 주민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및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운행하는 운행자의 의식 개선 또한 요구됩니다. 구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청과 구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 교통문화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편을 겪고 계신 많은 주민들을 위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 1동의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만입니다. 동래구 의회는 지난달 6월 정례회에서 정명규 의장님이 날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춰 챗GPT를 활용한 개회사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권유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챗GPT에게 의뢰하였고 질문의 주제는 인공지능 AI가 바라본 동래구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겪어본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중에서 잘된 점 3가지와 개선이 필요한 점 2가지를 자료로 제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5분 발언 원고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I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5% 정도의 낱말과 문맥을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의 답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래구 공무원들이 업무 자세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동시에 칭찬할 만한 노력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 순간에 모범을 보여주신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양수 펌프를 배치하고 배수 시스템을 관리하며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칭찬할 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은 단순한 관할권을 초월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래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웰빙과 안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불충분한 조명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희미한 조명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가 조명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적극 행정의 성과를 칭찬하는 동시에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주의를 요하는 영역 중 하나는 현장 확인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설계 및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현장 상황을 사무실에서 도면 중심으로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검사를 소홀히 하면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을 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차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현장 평가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변경되는 법률 및 규정으로 인해 표준이 잘못 해석되는 사례를 미리 예견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적용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류를 방지하고 커뮤니티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부족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 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동래구청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헌신적인 모습은 칭찬할 만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체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헌신과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동시에 현장 점검 소홀, 변화하는 법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동래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동래구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대한 챗GPT 답변으로 작성된 5분 발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본 의원은 챗GPT를 실제 사용해 본 결과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를 잘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AI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기술의 한계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검증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AI에게도 칭찬받는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알락1리 명장1리 국민의힘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제9대 동래구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산 경남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의정 모니터단을 출범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등 의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출발로 오랜 기간 동래구를 알리고 있는 동래구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공감하여 현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발행되는 동래고울 신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1996년 5월 25일 창간된 동래고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보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시대의 구정 홍보 강화와 구정 전반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보와 주민들에게 알림 그리고 참여 행정 구현이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구보 발간에 드는 연간 예산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편집 및 인쇄비, 그다음에 온고료 등 2023년도 예산으로 2억 2,9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9만 부의 동래구울지를 어떻게 배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통반장님을 통한 세대별 배부, 동래 전철역 비치, 희망제 한해 우편 발송, 주민센터의 점자형 동래고울 비치 등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홍보와 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며 왜 그런지에 대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동래고울지를 종이신문 외에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래고울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려면 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다시 검색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거나 구청 페이스북에 사진 파일로 올라온 것을 확대해서 보는 방법뿐일 것입니다. 본의회는 종이신문 형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구정 홍보 수단으로 여전히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신문을 정독하시는 많은 구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 모니터단에서 전국 각 지자체별 구보를 살펴보신 후 좋은 사례로 강주광역시 강산구에서 발행하는 강산구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구보를 가감히 개선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2016년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래고울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첫 화면에 강산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나오면서 클릭해서 들어가니 바로 이북 형태로 강산 구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구보를 이북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10곳이 넘었지만 동래구는 아직 예전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동래고울지와 강산구보의 기사를 화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인 면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가감한 여백과 빽빽한 글을 탈피하고 디자인을 시각적 접근이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글씨체 적용과 읽기 쉽게 잡지 형식으로 편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라도 보기가 힘들면 외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적인 면과 주민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래고울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구민분들이 직접 기사거리가 되어 그들의 성공 이야기나 생활 노하우 등을 다룬다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보듯이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응을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배부 방식인데 배부수가 너무 광범위한 현 동래구의 상황에서 가감한 결단으로 강산구 사례처럼 희망자에 한해서만 발송을 하여서 낭비되는 예산을 동래고울지 플랫폼 구축에 투입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구정 홍보와 구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구정 홍보와 지역의 숨은 일꾼들의 선행을 27만 동래 구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중요한 수단인 동래고울 신문이 홍보의 적극성을 통해 지금보다 더 구민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정 모니터단의 제안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하시어 더 맞춤형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 주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